안녕하십니까. 건축 설계 조사 분석 건축 스튜디오 2주차 5교시 강의를 맡게 된 김종현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은 건축 사례 조사, 특별히 학원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무엇을 바라봐야 되는지, 또한 건축 설계에 있어서 어떤 부분이 도움이 될지, 공간 구성 및 동선, 그리고 매스나 여러가지 구성 요소들을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강의에 질문이 있거나 하실 때는 제 이메일 주소로 질문을 보내주시면 관련돼서 성실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은 2학기 2주차로 이번 시간에 5교시는 건축 사례조사 중 학원에 대해서 면밀히 살펴볼 것이고요. 다음 시간으로는 6교시에는 건축 사례조사 연구소에 대해서 살펴볼 거고, 마지막으로 7교시에는 대지 분석 방법, 지난 시간 1주차 때 사이트 조사 분석에 대해서 설명을 들으셨겠지만 보다 구체적으로 실제로 대지를 어떻게 분석하는지, 또한 어떤 방법으로 접근해서 분석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보다 상세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사 사례를 보시기 전에 먼저 건축 사례 조사의 목적이 무엇인지, 왜 우리가 유사 사례를 조사하고 분석해야 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축 사례 조사의 목적. 건축 사례 조사의 목적은 건축 사례를 조사함으로 유사 건축물의 공간 구성, 동선, 규모 등을 분석하고, 그 분석한 데이터로 지금 내가 계획하고 있는 건축물, 사이트에 대해서 접목시킬 수 있는 부분들은 접목하고, 또한 그것을 통해서 더 좋은 건축 계획을 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다이어그램이나 표현 방식 등을 참고하여 보다 완성도 있는 건축 패널을 작성하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유사 사례에 기존에 작성되었던 분석 자료나 도면 패치 등을 통해서 보다 완성도 있는 건축 패널을 학기 말에 제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는 지난 시간 건축법규 때 많이 들으셨겠지만, 건축법 시행령 별표일에 교육연구시설에 대해서 정의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한 학기 동안 계획할 교육연구시설에는 학교, 교육원, 직업훈련소, 학원, 연구소, 도서관 등이 있습니다. 이 다양한 교육연구시설 중에 이번 시간에는 학원과 연구소에 대한 실사례를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다만 교육연구시설 중에 이번 학기 동안 하시는 그 용도 선정하는 데 있어서 학원이나 도서관과 같은 일반적인 것뿐만 아니라 유치원이나 교육원, 직업훈련소, 연구소 등 좀 더 다양한 용도로 설계에 접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연구시설 중 학원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건축물은 건축 설계 정보에 있는 하나의 건축물을 조사했는데요. 서울시 서대문구 연희동에 있는 건축물이고요. 지역지구는
도시지역이고 제3종 일반 주거지역 또한 일반 미관주구입니다. 용도는 교육연구시설 중 학원, 현재 주니어 영어 학원으로 사용하고 있고 도로는 서측에 25m 연희로가 있습니다. 대지는 481제곱미터 정도이고 건축 규모는 지하 2층, 지상 7층의 규모입니다. 구조는 일반적인 철근 콘크리트조로 외관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노출 콘크리트로 많이 사용하였습니다. 건축 면적은 236제곱미터로 건폐율 약 49%, 용적률은 249%로 법정 건폐율과 용적률에 부합하도록 계획되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매스감이 뛰어나 사례조사로 설명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주변 현황을 보시면 한 200m 정도 되는 규모의 광역 현황을 보시겠습니다. 사이트 주변으로 남측으로 서대문 서방서가 있고 북측으로는 대림 아파트 등 주거 아파트 공간과 또한 우측에 빌라 단지 등이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북서측에 자연공원 같은 녹지 공간이 있고요. 동측에도 어린이 놀이터가 하나 존재하고 있습니다. 도로는 연희로가 25m 연희로가 전면에 있고요. 후면부로 이면도로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측과 동남측으로 연세대학교 신촌캠퍼스, 한성화교 고등학교가 위치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연환경과 주거, 그리고 교육, 도로 등과 같은 여러가지 챕터로 종합적으로 분석해 볼 수 있으면 훌륭한 분석법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현황 사진을 통해서 주변 건축물의 현황들과 위험물이 있는지 없는지 또 도로가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지를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건물 배치를 보시면 25m 전면 도로가 전면에 있고요. 그리고 배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동선인데 차량의 동선 그리고 보행의 동선, 주출입과 부출입에 대한 개념들을 확인하면 좋습니다. 동선의 개념과 그리고 배치도에서 다음으로 중요한 것이 주변 대지 레벨에 대한 정보입니다. 이 레벨에 대한 정보는 7교시 때 보다 자세하게 다루겠습니다. 차량이 진행하고 후면부 주차장까지 들어오는 구조로 되어 있고 또한 주변 인접대지로 녹지를 형성하므로 주변 이 인접대지와 주변 건축물과의 이격 공간을 두었습니다. 지하 2층은 기계전기실 위주로 구성되어 있어 여기선 좀 제외시켰고요. 지하 1층에는 다목적실이 있습니다. 학원이지만 여러가지 교육의 또한 일환으로 다목적실을 통해서 운동활동이나 체육활동들이 실내에서 이루어질 수 있고요. 그리고 크게
이렇게 구성을 보시면 남측으로 제실 공간이 있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채광이나 향에 불리한 북측을 코어로 구성하였습니다. 코어는 계단실을 두 개의 계단실을 구성하였고 중앙에 엘리베이터가 있습니다. 또한 엘리베이터와 계단실 사이에 화장실을 계획하였습니다. 이 코어는 건축 계획 시에 아주 중요한 위치에 잡혀야 되는데요. 그 이유는 이 코어 구성으로 인하여서 전체적인 공간의 구성이라든지 동선에 아주 큰 영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본 대지와 같은 경우에는 남측에 큰 제시 공간이 있기 때문에 북측으로 최대한 이격해서 코어를 구성한 형태입니다. 지상 1층입니다. 앞서 배치도에서 보신 것처럼 남측 필로티 공간을 통해서 차량 진출입이 있습니다. 차량의 남측 필로티 공간을 통해서 후면부로 주차 공간으로 이동하도록 되어 있고요. 주로 이 차량의 동선은 학원 차량이나 아니면 학부모의 차량 위주일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메인 출입 같은 경우에 25m 전면 도로에서 진입이 되는데요. 별도로 차량에 대한 동선이 없습니다. 그래서 부출입의 개념이 좀 없어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사실 여기에 이제 관리실이 생기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좀 단절된 부분이 있는데요. 보다 계획적으로 다른 쪽으로 이런 부분에 레벨차를 활용한 진입이나 이런 게 고려가 되었다면 조금 더 좋은 계획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계단실은 이렇게 이미지가 있는데요. 주로 유소년기 학생들 대상으로 하는 어떤 건물이다 보니 원색 계통의 컬러가 좀 입혀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전면부는 커튼홀 형식으로 계단실을 창을 구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안쪽에 있는 다른 계단은 도름 계단 형태로 가운데가 보이드 되어 있는 형태입니다. (2층을) 보시면 북측 코어와 그리고 중간 공용홀이 있고 수직 동선에서 공용홀을 통해 각 교실로 들어갈 수 있는 동선 체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개방감을 확보하기 위해서 1층 로비와 2층 로비 부분에 보이드 공간을 두어 처음 이 건물로 진입했을 때 작지만 개방감 있는 공간을 구성해서 좀 더 입체적인 공간을 구성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오른쪽 로비 사진을 보시면 만약 2층이 오픈되어 있지 않고 1층으로만 되어 있었다면 상당히 답답한 로비가 되었을 텐데 안내 부스를 통해서 높은 층고를 확보하여 상당한 개방감을 확보했습니다. 작은 건축물일수록 이런 공간 구성 등이 아주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이 건축물은 총 7층인데 1층부터 7층까지
동일한 평면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 이유는 앞서 보신 투시도나 투시도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입체적인 메스감이 있는데요. 그 메스감이 생긴 이유는 각 모든 층이 다른 교실의 구성, 그리고 보이드와 솔리드에 대한 공간에 대한 구성 등이 있기 때문에 입체적으로 보였습니다. 동일하게 코어는 북측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홀을 통해 각 교실로 들어갈 수 있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입체적으로 구성되는 공간에서 자연스럽게 생기는 공간들이 테라스나 이쪽과 이쪽이 테라스가 구성이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별도로 야외 교육장을 만들었는데요. 이 야외 교육장은 자연스럽게 생기는 피로티 부분에 대한 부분을 야외 교육장으로 활용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앞서 외부에서 보였던 수평 루버가 보입니다. 작은 건물이지만 각 층의 다양성을 두어 좀 더 입체적인 인면을 만들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5층과 6층을 보겠습니다. 5층과 6층 역시 하부나 상부층에서 돌출되거나 이격되는 공간으로 인해 테라스가 존재하고요. 그리고 학원을 계획하실 때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현재 보시는 것처럼 어떤 준비실에 대한 부분, 그리고 학생들이 수납할 수 있는 공간들을 계획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교구나 여러 가지 준비물들이 많은데 그런 것을 보관하는 어떤 공간 계획도 중요한 어떤 요소로 작용이 되고 있습니다. 주로 메인 홀 부분에 그런 걸 계획하면 다른 여러 교육에 맞게 준비물을 가져가서 들어갈 수 있도록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7층인데요. 7층은 교무실이 위치했고요. 동일하게 북측의 코어 홀을 통해서 교무실로 갈 수 있고, 또 이제 야외 교육이 있을 때 옥상 정원으로 이동해서 또 교육할 수 있는 어떤 환경들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교실 전경인데요. 교실 구성에 있어서 학원이나 도서관 마찬가지겠지만 교육연구시설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어떤 교실의 크기, 각 실들의 크기가 중요한데요. 그 실들의 크기나 그 재원들은 따로 이제 확인하셔서 기준 모듈을 어떻게 가져갈지 그런 것이 좀 선행돼야 된다고 봅니다. 가구 배치라든지 어떤 책장이나 여러 가지 교구들을 보관할 수 있는 어떤 장소나 그런 가구에 대한 계획, 또한 실내에 기둥이 들어왔을 때 어떻게 구성을 해야 할지 그런 평면적인 디자인 감각도 작은 건물일수록 더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인면을 보시면
아까 평면에서 말씀드렸듯이 1층부터 7층까지 이 코어 부분을 제외하고는 평면이 다 다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생기는 보이드 공간들, 그리고 후퇴되는 부분, 돌출되는 부분, 이런 구성들이 재미있게 입체적으로 구성되었고요. 그리고 지금 이 건물 정면이 서양을 보고 있는데, 아시겠지만 서양의 경우 오후 늦은 시간에 여름철에는 일조량이 세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조절하기 위해서 차양을 설치했습니다. 보시면 차양은 어떤 기능적인 역할도 하면서 전체적인 매스감을 좀 더 부각시켜 주고 있어서 어떻게 보면 매스감과 또 에너지 절감 효과 모두 다 충족할 수 있다고 있는 어떤 중요한 디자인 요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모형 사진인데요. 전면부에 한쪽 편으로 계단실 커튼홀 유리가 있고요. 그리고 각 공간에 대한 부분들이 적절하게 돌출과 또 이격되는 부분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모형을 제작하시게 되면 다양한 재료보다 어떻게 보면 이런 공간 구성들이 더 이렇게 보일 수 있는 형태로 모형 제작하시는 게 좀 더 좋은 매스가 구현되지 않을까 싶고요. 너무 디테일하고 많은 재료보다는 공간감, 매스감 우선으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학원의 마지막 장입니다. 이 부분은 단면에서 정확하게 이 건물의 특징이 보이는데요. GL 기준으로 하부는 앞서 보신 것처럼 지하 1층에 다목적실이 있고 그 아래로는 기계전기실, 저수조 등이 있습니다. 지상 1층 전면부에서 보행과 차량 진입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차량은 남측에 있는 피로티 공간으로 해서 후면 주차장으로 진입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이 로비 부분이 사람이 들어왔을 때 큰 공간감이 형성되어 있어서 작지만 개방감을 느낄 수 있는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었고요. 그리고 2층부터 6층까지는 이제 교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교실 구성에 있어서 앞서 보신 것처럼 매스감으로 인해서 생기는 공간의 이동에 대해서 생기는 자연스러운 테라스 공간이나 필로티 공간들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4층에 생긴 필로티 공간을 야외 교육장으로 이용을 할 수 있도록 계획을 했고요. 그리고 7층에 옥상 정원이 있습니다. 교무실에서도 활용할 수 있지만 학생들이 옥상 정원에서 야외 활동이나 체험 활동 같은 걸 했을 때 또한 선생님들이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조건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연구시설 중 학원에 대해서 실제 건축물 사례를 통해 사례 조사를 좀 알아보았습니다. 외관만 보는 것이 아니고 그 외관이 생기게 된 이유, 내부의 공간이나 평면들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배치에 대한 동선은 어떠한지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다음으로는
교육연구시설 중 연구소에 대해서 또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